나스닥도 아직까지는 급락으로 바로 직행을 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포인트를 갖고 있지만 과연 그 시기가 언제일까가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를 그럼 따라갈 건데 매수를 따라간 다음에 또 바로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좌우로 다니면서 완전히 흔히 말해서 바보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화생항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10월 25일 현재 시간 11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좀 저도 이른 시간부터 시장을 좀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일단 실적이 좀 오픈되는 날이라서 장 마감무 오픈이라 좀 주요 기업들이 있죠. MS랑 그 다음에 알파벳이랑 실적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확인을 했는데 얼씨구나 하고 실적이 나오니까 시장이 아주 강력한 상승을 한번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장 춘몽인가요? 캔들도 딱 한 개로 끝이 났는데 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한 이후에 바로 내려오면서 현재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며칠 동안 시장을 자극하고 또 시장을 분위기를 형성했었던 기업의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우지수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일단 0.62% 상승한 2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기술적 표현을 하자고 하면 쌍바닥 구간에 도래를 했고요. 쌍바닥 구간에서 그냥 아주 정석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한 차례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기술적 반등을 하긴 하였으나 사실 위치를 보면 어제와 또 오늘 새벽과 그제와 이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가격적으로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여전히 좀 박스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향성을 이와 같이 탐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현 구간에서 이제 시장을 올릴까 아니면 내릴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인데, 제가 보는 뷰에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급락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기술적인 반등을 하더라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매매는 결국은 타이밍인데, 타이밍적으로 과연 쉽게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좀 괴롭히다 올라갈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큰 길은 그렇게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나스닥이 될 건데, 왜 가장 중요하냐면 나스닥을 거래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나스닥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증시가 크게 모멘텀이 한 3, 4개, 4개 정도 되네요. 첫 번째로는 달러와 국채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달러와 국채. 이 달러와 국채는 일단 미국의 금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상당히 시장에 지금 파괴력이 있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11월까지는 추가적인 금리 결정하기 전까지는 약간 소강 상태이지만, 아마 11월 초순부터는 다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자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전쟁에 대한 여건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국제 유가, 크루드 오일, 그 다음에 안전자산 골드의 영향력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두 번째까지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은 빅7이라고 볼 수 있는 나스닥의 주요 기업에 대한 실적이 일단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뭉뚱거리로 보자고 하면 이 정도, 조금 더 나아가서 보자고 하면 지금 국채 금리가 5% 이후에
쉬어가고 있거든요. 쉬어가고 있다는 건 조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조정세가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 금리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젠 거꾸로 역순으로 한번 보자고요. 국채금리는 조금 뒤에 보도록 하고 지금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급락을 했어요. 제가 이젠 전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자주 드렸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고 미국이 빈라덴을 잡으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사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랜덤합니다. 랜덤하다는 건 뭐냐면 안정화된 것 같은데 갑자기 불끈 이렇게 반영이 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크게 지속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보기 쉬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하마스에서 인지를 풀어주고 말고 이거는 뉴스를 통해서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느려요.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럼 과연 지금 전쟁이 얼마나 지금 치열한가를 놓고 볼 때 간략하게 보면 됩니다. 유가가 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이 좀 치열해지는 구간에서 급등을 했다가 그 급등한 부분의 80%를 전부 다 반환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일단은 좀 줄어들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는 그러면 크지 않다라고 일단은 보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여전히 강력하게 버티고 있단 말이죠. 강력하게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 아직까지 강해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과연 금 가격이 계속 지금처럼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은 있어요. 지금 국채가 일단 내려왔고 국채 금리가 일단 안정화되고 있고 달러가 조금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형태를 취하진 아니하고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그래도 혹시 모르는 전쟁에 대한 불안감들이 시장에 팽배하게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하나, 둘, 3일째 지금 이 구간대에서 지금 박스권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 가격이 결국은 좀 조정을 받아줘야 주가가 랠리를 펼치기는 수월하다 이렇게까지 이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금 가격도 나름대로 안정화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가격적으로는 조금 위험수위에 있긴 하다. 위험수위라는 건 뭐냐면 주가에 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나스닥님인데 우리 나스닥님께서 어제 저녁부터 굉장히 고민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 사실 포인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보시다시피 급등락만 계속 반복을 했는데 굉장히 짧은 구간에서의 급등락을 반복하고 큰 방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주 살포시 고점을 갱신하는 것 같더니 바로 급락을 맞으면서 다시 흐름이 꺾여버렸고 흐름이 꺾인 이후에 또 3시간 만에 폭등을 하면서 신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하면서 가격을 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가격들을 좀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격이 가장 형성이 많이 되고 있는 구간이 어디느냐라고 보면 어저께 결국 매매했던 영역에서 지금도 놀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매매했던 자리 아닙니까? 어제 매매했던 자리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래에서의 변동성을 한번 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1, 하락 1, 상승 1이 됐기 때문에 1대1이 되고요. 1대1이 되면 이걸 흔히 표현하기에는 1대1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대1 파동이 됐기 때문에 상승 파동 삭제, 하락 파동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남아있는 것은 이 행보하고 있는 파동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보하고 있는 파동에 대한 의미를 결국은 실적으로도 잠깐밖에 못 버텼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격이 크지 않았고 결국은 지금 이 간만권에서 어디로 갈지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스갯소리로 저희 팀들에게 무슨 설명을 드렸냐 저 친구들이 어저께 아마 음주가무를 좀 한 것 같다. 술을 좀 많이 먹은 것 같다. 그래서 해장국은 한 그릇 먹어야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러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우스갯소리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흐름 자체가 어제 저녁 구간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구간이 이어지고 있어요. 결국 이 14,800이라는 구간 때부터
방향성을 찾기 위함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골자가 나타나는데요. 역시나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조정 이후에 쌍바닥을 살포시 이탈한 이후에 반등을 주면서 다시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우지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도 아직까지는 뭐 급락으로 바로 직행을 하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포인트를 갖고 있지만 과연 그 시기가 언제일까가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싸움은 어떻게 싸게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가장 변동성이 좋을 때 내가 언제 들어가 있을 수 있을지, 이게 오늘 핵싸움의 핵심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는요, 우리가 보셔야 될 파동이 있고 잊어야 될 파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러한 파동들을 조금 잊으시면 좋겠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바로 이런 구간들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 중심선에서 내가 매수를 잡고 있었다라고 칩시다. 내가 매수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급락을 맞아서 손절을 쳤을 때, 그리고 손절을 치고 매도로 바꿨을 때 이 급등이 나오면 놀래서 또 손절을 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매수를 그럼 따라갈 건데 매수를 따라간 다음에 또 바로 빠져버렸단 말이죠. 이게 좌우로 다니면서 완전히 흔히 말해서 바보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이제 힘의 강도를 좀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힘의 강도라 하면 지금 시장이 강한 장세인지 약한 장세인지 횡보하는 장세인지를 구분하는 연습이 좀 필요로 하고, 그러한 연습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실전 투자에서 더욱더 높은 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해외 선물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해외 선물 시장은 어렵지만 이 세계 경기나 세계 경제 또 정치적인 부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바라보신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곳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곳이고, 재미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투자자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신중하고 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것은 매수만 바라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이 구간을 어떻게 대응해서 이겨낼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전략과 전술이 동반되어야지 이길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설명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장이 흐름을 변화시키는 구간입니다. 제가 이틀 전부터 말씀드렸죠. 시장은 지금 흐름을 변환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구간입니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역시 그와 같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흐름의 변화를 찾고 있는 구간인 만큼 무리한 전략보다는 차분하게 현 구간을 바라보시면서 향후 전략을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파생왕 송 대표와 함께 이러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다고 하면 화면 아래 파생왕 송 대표의 무료 체험하기 7일 클릭하신다고 하면 해당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저 역시 오늘 시장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